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평당 공사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 선이었다가 지금은 800에서 900만원 선으로 움직여지고 있고요. 여기선 좀만 지나가기 시작하면 평당 1000만원 시대가 온다고 얘기해요. 지금 청약 같은 경우는 온도차가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청약이 어딜까요? 서울의 신축 아파트겠죠? 근데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경쟁률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경쟁률이 장난 아니고요. 가점으로는 사실 서울은 기본적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만점이 69점이거든요. 69점으로도 막 최저 가점 커트라인에서 잘리고 이런 데들 많아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가점으로 받는 건 불가능이고요. 지식포털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당신의 부동산 주치 김재경 소장입니다. 저는 재개발 재건축 전문으로 활동하고 있고요. 유튜브 채널 투미TV 지금 운영하고 있으면서 각종 언론사나 강연에서도 정비사업이나 아니면 부동산 관련된 내용들을 어렵고 복잡한 사항들도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이게 참 씁쓸한 사항 중 하나인데 신축 아파트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요즘 새롭게 등장한 부동산 쪽의 신조어 중 하나가 얼죽신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얼어 죽어도 신축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통계를 찾아보게 되면 신축과 구축 아파트의 가격 격차가 역대급으로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는 막 이렇게 뛰어 올라가는데 같은 동네에 있어도 구축은 잘 안 올라간다. 안타깝지만 신축 아파트가 비싸도 갈 수 있으면 신축을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해드려요. 이제는 입지보다도 신축이라는 게 더 커지고 있어요. 그럼 이 현상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드리자면 우선 첫 번째로는 주거 트렌드가 좀 달라졌다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사항이 점점 더 어려워진다라는 게 두 가지 큰 키워드입니다. 우선 먼저 주거 트렌드 얘기를 해드리자면 이제 시대상이 바뀌어진 것 중 하나가 요즘 젊은 층들은 물론 그 부모님도 처음에는 이제 빌라에서부터 시작해서 아파트로 넘어간 거겠지만 그게 우리는 모르는 거죠. 저도 어렸었을 때는 빌라에서 살았었거든요. 근데 적어도 제가 학교 다니고 뭐하고 했을 때는 아파트에서 쭉 살아왔었어요. 그러니까 아파트가 편하죠. 그리고 요즘 다들 막 사람들한테 이제 과시하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SNS 이런 데서 명품, 시계, 자동차 이것보다도 제일 끝판왕이 주택입니다. 대한민국의 안 좋은 상황 중 하나인데 비교 문화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남들은 야 저기 옆집에는 신축에서 신혼집 출발했는데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게 되면 돈은 한정돼 있는데 사회초년생이 돈 모아봤자 얼마나 모아놨겠습니까? 전세는 절대 못 가죠. 부모님이 지원해주지 않는 이상 전세를 못 가고 아니면 월세를 가야 되는데 그렇게 신축 월세를 처음부터 출발하기 시작하면 돈 진짜 못 모읍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악순환들이 생기게 되는 부분들. 근데 이거를 무조건 사회초년생들이 허례허식이 너무 크다. 나 때는 말이야 라고 말하기에는 본인들은 그런 경험을 하면서 커왔다 보니까 난 빌라 싫은데 나는 아파트가 좋은데 여기서도 신축 아파트에 거주해보면 또 편한 게 완전 또 차원이 달리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난 신축. 그래서 진짜 제일 안 좋은 케이스가 사실 자금에 맞춰서 움직여야 되는데 사회초년생 때는 저는 어느 정도 좀 힘들더라도 조금 열심히 주거 환경이 좀 열악해도 그런 데서 돈을 차곡차곡 모아가면서 넘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남들 시선 생각하면서 신축 월세로 먼저 들어가 버린다? 그럼 눈높이는 이미 거기에 적응을 해버려요. 대한민국의 전체 주택수가 한 2천만 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2천만 호 가까이 되는 주택 중에서 내 집이 없나라는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통계를 잘 살펴보면 서울의 아파트 비중은 16% 정도 되고요. 여기서 신축 아파트다라고 하게 되면 10년 내 아파트까지 신축으로 봐주면 한 2%대. 근데 5년 내 아파트가 신축이지 라고 하게 되면 1.1%밖에 안 됩니다. 내 소득은 상위 1%가 아닌데 왜 상위 1% 자산이 쌀 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 아닐까요? 눈높이는 다 그쪽에 있고 우리 평균 올려치기라고 하잖아요. 대기업을 다녀도 내 집 마련이 서울에 신축 아파트 하기 어려운 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희소성, 그 상품의 퍼센테이지는 생각 안 하고 저 집값이 너무 높다라고만 얘기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긴다. 즉 주거 트렌드가 좀 바뀌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신축 하는데 애초에 서울의 신축이라는 존재 자체가 너무나도 희소해지고 있다라는 게 우선 가장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아까 재개발 재건축이 점점 어려워진다라는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그냥 심플합니다. 공사비가 너무나도 많이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잘 체감을 못 하실 텐데 불과 3년 전만 하더라도 평당 공사비가 300만원에서 500만원 선이었다가 지금은 800에서 900만원 선으로 움직여지고 있고요. 여기서 좀만 지나가기 시작하면 평당 1000만원 시대가 온다고 얘기해요. 지금 재건축 진행하게 되면 이제 안전진단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면 최소 15년입니다. 15년 동안 내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재건축해가지고 메리트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사업을 할까요? 안 하겠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재건축들이 힘들다, 엎어진다 라는 뉴스가 왜 나오는지를 이해하셔야 된다. 분담 금액이 이렇게 높아지는 게 사실이다. 그러면 사실 공사 비용이 이렇게 높아지게 된 게 실비거든요. 그러면 신축과 구축의 가격 격차가 벌어질 때 사람들이 구축도 올라가겠지가 아니라 구축과 신축의 가격 격차가 이렇게 벌어지는 게 당연해지고 있다. 신축이랑 구축이랑 가격 격차가 5억, 6억씩 나요? 그러면 그 격차는 당연한 거고요. 물론 입지가 좋은 구축이 떨어진다라고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두 가지 트렌드가 바뀌어지고 있죠. 주요 소비층으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신세대들은 다들 아파트들 좋아하다 보니까 우리는 뭐 꼰대같이 꼰대가 아니라 어느 정도 맞는 말이긴 하죠. 너네 급여 맞춰서 지금 저렴한 데서 일단 거주하면서 돈 모아서 내 집 마련 나중에 해야지 라고 해도 아닌데요, 저는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그러면 신축 아파트 공급을 꾸준하게 해줘야 되는데 신축 아파트 공급이 점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게 근본적으로 건설비가 많이 높아짐에 인하여 지금 분담 금액들이 높아지고 그래서 정비 사업들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돌고 돌아서 신축 중심적으로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집 마련을 생각한다 라고 하면 구축 아파트는 딱 그냥 그 정도로 이 정도 입지에 이 가격이면 괜찮아 라고 생각하면 그건 매수해도 돼요. 근데 막연하게 여기 구축인데 여기도 뭐 10년 20년 지나가면 재건축 되겠지 라고 매수하는 거는 저는 뜯어 말리고 싶습니다. 제가 재개발 재건축 전문이다 보니까 더더욱 그렇게 얘기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신축에 대한 니즈가 있다라고 하면 무리하더라도 신축을 가셔라. 그것이 앞으로 향후의 아파트 가격에 대한 온도 차이도 달라질 것이라고 봅니다.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전 기다리지 말라라고 하고 싶습니다. 지금 청약 같은 경우는 온도 차이가 완전 달라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청약이 어딜까요? 서울의 신축 아파트겠죠? 근데 서울의 신축 아파트는 경쟁률 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경쟁률이 장난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나이가 뭐 한 60, 50 돼가지고 뭐 가점 막 60점, 70점씩 되고 막 그런 분들 아니잖아요. 자녀가 여기서도 가점이 70점씩 되려면 4인 가족도 안 되거든요. 부양 가족 수가 엄청 많아야 돼요. 그런 식으로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청약 시장에서도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 중 하나가 청약도 장유유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면 가점으로는 사실 서울은 기본적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 만점이 69점이거든요. 69점으로도 막 최저 가점 커트라인에서 잘리고 뭐 이런 데들 많아요. 그러면 어렵습니다. 가점으로 받는 건 불가능이고요. 추첨으로 가야 되는데 추첨은 경쟁률이 장난 아니에요. 그냥 계산하기 편하게 한 절반이 가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리고 일반 분양도 하나의 타입이 100세대씩 안 나오지만 100세대 가정해 볼게요. 50세대는 가점을 먼저 가져갔어요. 50세대가 이제 추첨 물량인데 이 추첨 물량에서도 여러분들 가점 안 되는 사람들만 추첨 50명을 뽑는 게 아니라 가점에서 떨어진 사람들 다 섞어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실 때 1순위 경쟁률이 100대 1이라고 떠도 실질적인 경쟁률은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사실상 로또 청약이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당첨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서도 전제 조건이 서울의 아파트잖아요. 서울의 아파트 경쟁률이 높은 거지 지금 지방은 경쟁이 없어요. 미분양입니다. 그런데도 여러분들 그런 데를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꾸 서울로만 원하는데 서울은 안타까운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먼저 분양가는 또 계속 올라가요. 공사비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지방이라서 공사비 안 올라간 거 아니거든요. 근데 지방은 지금 분양가도 사람들이 분양이 안 되다 보니까 못 올리고 있는 건데 서울은 분양가를 높여도 막 사람들이 막 몰려서 받아가니까 지금 조합원들 입장에서 분담 금액이 엄청나게 높아지는데 이거를 전가를 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청약을 기다린다? 청약을 넣는 거는 좋아요. 기회를 노려보는 건 좋죠. 근데 그것만 보면서 난 청약만 받을 거야. 그래서 매수 타이밍을 놓쳐버린다? 그거는 오히려 나중 가서 후회할 수 있겠다. 차라리 약간 기회가 왔을 때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그 금액선에서 투자할 수 있는 선에 아파트를 매수를 하든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시드머니를 키워나가는 쪽으로 가야지 청약만 고집하다가 계속 무주택 이어지다가 집값도 올라가기 시작하면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라는 얘기들을 합니다. 청약을 하지 말란 얘기 아닙니다. 하세요. 당첨되는 거 응원해드리고 싶은 건데 문제는 내가 원하는 지역에 청약 물량이 얼마나 나오는지 현실적으로 내가 받을 수는 있는지 경쟁률이 어떻게 되고 가점 평균은 어떻게 되고 최저 가점은 몇인지 한번 직접 찾아보시면 현실적으로 판단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 나와서 좀 좋은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쭉 영상을 보시다 보면 내 집 마련 너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게 맞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항상 내 집 마련은 쉬운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부동산 가격이 이제 1차원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어요. 부동산이 올라간다, 떨어진다가 아니라 어디가 올라간지, 어디가 떨어지는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목표 지역이 어딘지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안 그래도 이번에 책 출간한 거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투자원칙, 여기에 요즘 시국에 딱 맞는 내용들 많이 담아놨습니다. 시장에 대한 사항들도 담아놨고요. 그리고 입지를 보는 방법, 그리고 제 전문 분야인 재개발 재건축, 맨 마지막으로 지금 정치 사회적으로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적인 사항, 이런 사항들도 제가 글로 정리해 놓았으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떤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100% 진실이라는 건 없거든요. 어떤 말을 했을 때 그 부분들이 어느 정도는 다 맞는 말인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 인구가 감소하게 된다 했을 때 모든 부동산이 다 빠질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당장 일본만 본다 하더라도 도쿄 23구의 신축 맨션은 버블 경제 이전 평단가를 돌파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거와 같이 우리가 뭐 어떤 이슈에서 일장일단 진실 혹은 거짓들이 또 내포가 되어 있는데, 그런 사항들 여러분 직접 판단할 수 있게끔 설명해 드렸으니까요. 많은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